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좌자산 세 번째 매출 3건에 이어서 대손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손은요, 빌릴 때에 손해볼 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줘서 손해를 봤다 라는 뜻인데, 제가 보유한 채권 중에서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대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상매출금, 돈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근데 거래처에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를 대손이라고 하고요. 그 못 받게 된 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1년도에 제가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자, 그럼 상품 매출, 수익 증가 100만 원 대변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산 증가. 자,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2022년 1월 15일이 돼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돈을 못 받습니다. 자산 감소. 그리고 대손당한 거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 대손 상각비였죠. 그래서 비용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회계를 하시면 조금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자, 저희가 상품을 매출하고 수익은 언제 생겼죠? 2021년도에 생겼죠. 자, 2021년도에 저희가 수익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상품 매출에 관련되는 비용은 언제 생겼나요? 2022년도에 생겼죠. 이게 연도가 안 맞죠. 이 연도를 맞추는 거를 수익 비용을 대응시킨다 라는 뜻인데, 수익 비용 대응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회계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같은 해에 대응을 시켜야 된다. 즉,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원칙을 위배시키는 회계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희는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충당금 설정법. 자, 동일하게 예제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자, 그럼 상품 매출, 수익 증가했죠. 그리고 자산 증가.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았어요. 자, 근데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상 매출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회사를 운영을 했겠죠. 그죠? 그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상 매출금의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계속 떼이더라 라는 데이터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회사에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021년 기말이 되면 저희가 대손을 한번 추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얼마 떼일지는 알 수가 없죠.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체 외상 매출금이에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0%는 우리가 떼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10% 하시면 100만 원 나오죠. 자, 떼일 것 같다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이 떼였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죠. 자, 근데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떼인 건 아니니까 해당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차감을 시키면 안 되고요. 간접적인 계정 과목을 써서 이 자산의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 계정 과목은 바로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은요,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입니다.
이런 계정 과목은 지금 완전히 처음 보셨죠? 그죠?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실제로 확정이 되었을 때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떼인 거 확정됐죠?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비용 처리를 미리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꺼내서 써주시는 거예요. 비용 처리 미리 했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은 지금 제가 떼인 돈은 100만 원인데 앞전에 했던 100만 원이랑 합치면 200만 원이나 손실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리 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쓰지 않고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꺼내서 써주시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저희가 받았던 이 외상 매출금 있죠? 이 외상 매출금을 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떼었을 때 꺼내 쓰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쟁여 놓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대손 확정이 되었다. 그럼 이렇게 꺼내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회계에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산 하나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익을 2021년도에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럼 이 상품 매출과 관련된 비용도 2021년도에 들어가줘야 수익과 비용 빼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자산의 순실현가액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을 시켰죠. 그리고 12월에 대손 설정을 하면서 대손상각비 미리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2021년도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같은 해에 대응시키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외상매출금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었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회계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즉 100만 원을 차감시키면 저희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이다 라는 자산의 순수한 금액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외상 매출금 그대로 1,000만 원을 넣어주시면 자산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저희가 충분히 떼일 수가 있겠죠. 돈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추정을 해서 미리 빼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읽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정도는 떼일 것 같구나.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은 9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 충당금은요, 12월 31일 결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설정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말에 설정해야 되는 대손 상각비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설정료를 곱하시고요. 여기에서 기말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2022년도 12월 31일 날 설정을 하려고 해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고요. 대손율은 10%입니다.
그럼 저희가 설정하고 싶은 금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은 떼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대손 설정을 단기, 즉 올해에만 했을까요? 아니죠. 전기에도 했을 거고, 작년에도 했을 거고, 재작년에도 했을 거죠.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만 원 있다. 그럼 이 70만 원을 빼고 저희는 추가로 30만 원만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즉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70만 원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저희는 추가로 30만 원만 더 해주시면 두 개 합쳐서 총 100만 원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싶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는 대손 삼각비 비용 처리를 해주시고요. 금액을 넣자면 3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 과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알려드릴게요. 자, 매출 채권일 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의미하죠. 자,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삼각비라고 써주시고 얘들은 상거래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기타 채권이다. 대여금, 미수금도 저희가 충분히 떼일 수 있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고 미수금은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타 채권들은 앞에 기타에를 하나 붙여 주셔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적어주시고 이때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상거래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실 때에는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남아있는 잔액이 다르겠죠. 대손율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명은 같지만 이렇게 앞에 코드가 다릅니다. 저희가 재무회계 이론이 끝나면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 보실 텐데 그때 각 계정마다 이렇게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즉 외상매출금 코드의 플러스 1번이죠. 플러스 1번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코드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검색을 할 때 대손 충당금 적혀져 있고요. 그 옆에다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적혀져 있는 거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손율은 1%로 설정한대요.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 있다고 하네요. 단기의 대손 삼각비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율 하시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대손 추산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손, 떼일 것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잔액이 있었다면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넣어볼게요.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0만 원이죠. 곱하기 1%.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중에 만 원은 떼일 것이다 예상을 했죠. 그럼 만 원을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이미 2,000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00원을 빼고 나머지 8,000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비용 증가 해주시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 자리인 대변에다가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손 발생, 실제로 떼었을 때예요. 자,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해야 되죠. 자, 돈을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썼겠지만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 충분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금액은 잘못됐어요. 150만 원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결산일에, 그러니까 대손 당하기 전에 이 앞전에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를 미리 했다라는 뜻이에요. 200 미리 하고, 자, 짝대기는 공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비용 처리를 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쟁여놨던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꺼내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2번 외상 매출금 1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고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30만 원 있대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해야 되죠.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3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대손 당하기 전에 기말에 대손 상각비로 30만 원 처리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거죠. 실제로 떼었을 때를 위해서 쟁여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금액이 또 틀렸네요. 죄송해요. 대손 상각비는 7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잔액,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 이렇게 꺼내서 쓰시고 대손 상각비는 30만 원밖에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모질한 금액 120만 원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결산일에 30만 원만큼 떼일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예상인 거죠. 추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50만 원이 떼일지 30만 원이 떼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추정을 하시고 모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대손 충당금부터 써주시고요. 잔액만큼. 근데 만약에 잔액이 모질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손 상각비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있죠? 만약에 기타 채권이다. 기타 채권은 대여금이나 미수금이었죠. 얘들은 기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